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장소희 소장님. 조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라이브고요. 다음부터 우리 라이브 좀 자주 하려고 다음엔 이제 미리 공지하고 할 건데 오늘은 그냥 생으로 해봅니다. 조정 해제 이후 부산시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가 제가 어제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오늘 출근하고 이거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게 실화냐?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2022 타경 50382 어제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지금 12월 1일 날 6억 6,560만 원에 최저 매각 가격이 스타트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 가격이면 뭐 실거주자분께서 낙찰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유찰이 되었고요. 지금 23년 1월 5일 날 5억 3,248만 원으로 해가지고 반값이다 반값. 네, 다시 지금 시작하는데 일단 6억 6,500 정도라고 하면 실거주자는 충분히 받을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고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보통 경매는 확실히 어느 정도 그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전마진이 결론은 투자자한테든 실거주자한테든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리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네이버 시세를 한번 봤거든요. 얼마예요? 지금 나와 있는 최저 가격은 7억 3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막 현장에는 아마 소장님들이 올리지 못하는 저렴한 6억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근처 분위기를 봤을 때 현장에 6억대 후반 매물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이버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경매 가격과 비슷한 금액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조금은 보이긴 해요. 그러면 다음 해 네. 낙찰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엔 무조건 되죠.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도 6은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은 찍을 것 같죠. 네. 얼어 있는 거는 알고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 금액대도 최소 한 두 분 정도는 들어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받을 만한 가격이고 20년도 초 가격이라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뭐 실거주자분들은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이 그만큼 많이 얼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거제 센트럴 자이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고요. 조정 해제 9월달 조정 해제 이후 부동산 톡방이 많은데 보통 많지. 아침에 보면 실거래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몇몇 특정 단지들이 거래가 꾸준히 올라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부산시 모든 아파트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주요 단지들 아파트를 잠깐 수기로 잠깐 그냥 실거래 숫자만 체크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입지적인 아파트라고 보면 되죠. 네. 평상시에도 그냥 이야기 드렸던 세 개 아파트들이 충분히 거래가 좀 많이 있네요. 레미안, 대연 롯데, 사힐스네요. 네. 노란색 표시 잘 해놓으셨다. 네. 레미안 장장 같은 경우는 평지에 누가 봐도 부산에서 손꼽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가 34평짜리 기준으로 거의 한 8억대 이 정도 다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너무 올라가지고 이 가격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 금매 비슷한 가격에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되다 보니 90, 11월 해가지고 거래 많이 됐네, 네. 10월달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레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 한 20건 거래가 되었거든요. 레전드는 금액대가 거의 6억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왜 이렇게 레미안과 차이가 날까요? 그 전에 가격이 9억, 10억 찍었을 때도 그 가격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있었죠. 따라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내려왔고요. 네. 다만 레미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그 가격이고요. 레전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 투자자도 많았잖아요. 네, 금매들이 꾸준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역세권의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레미안은 실거주가 제가 10월달에 사신 분, 제 지인의 언니가 사셨는데 실거주세요. 계속 노려보다가 이제 실거주 가격이 되니까 사신 거예요. 레미안 장자가 실거주가 많이 들어갔다고 폭발학들 보면 네, 되겠죠. 아마 레전드도 실거주자는 많이 들어갔을 건데 다만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성비 있는 네, 가성비 있는 그러다 보니까 레전드가 이렇게 거래 많이 되었고요. 다른 아파트들보다 사힐스테이트 이거 우와! 분양권이거든요. 이제 입주 사검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9월, 10월, 11월 거래 숫자만 보면 지금 97건이에요. 부산시 탑 아니에요? 한 단지네. 뭐 제가 다른 분양권을 검색 안 했지만 탑일 것 같아요. 예, 탑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5억대 초반이다 보니 새 아파트에 특히 서구 쪽으로 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없고 금액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와. 충분히 거래가 거의 한 많이 90개 있어요. 됐나? 그런데 이 세 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데 제가 이게 다른 단지들 보면 거의 한 건, 두 건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제가 아마 자세히도 못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지나가실 때 보다 보면 몇몇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단지들은 뺀 이유가 부산시에 이 아파트인데
저도 놀랐거든요. 실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단지가 실거래가 하나도 아니, 없어요. 제가 말해봐봐. 누구나 다 아는 그 수영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요. 가수 있을 건데. 그나마 거래 있어요. 있죠. 다만 대장 아파트로 네, 거기도 그렇고 그 비슷한 단지도 실거래가 제로. 네, 34평, 9평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름값에 비해 직접 실거주 수요층이 아직 이 가격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워낙 실거주자가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금매 가격이 안 내려오니까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는 일단 실거주도 많고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이 많아서 금매로 많이 안 던지죠. 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옛날 가격 그대로 내부 부동산에 올라와 있으니 매수 자체가 쉽지 않은.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게 뭐 대연 힐스 같은 경우나 지금 트럼프홀드도 그렇고 사직동 같은 경우도 실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죠.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실제 투자자가 없건 아니면 아쉬운 분들이 없는 데는 가격을 방어하긴 하는데 거래 자체는 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만큼 부산시장이 얼어 있고 원래 11월까지가 원래 한창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아니 비수기죠. 11월은 모든 비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상. 그래서 뭐 12월, 1월, 2월 정도로 해가지고 신학기가 지금 시작되는 분위기에 솔직히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상승하면 뭐 정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부산시 상황이 2년 전 가격이 복귀라고 봐야 되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아파트는 확실히 2년 전 가격을 많이 내려온 느낌이 좀 들고요. 다만 실거주자가 많은 아파트는 하락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양정자이 네. 그거 다 이제 미분양 없이 다 네, 줍줍 가서 완판됐죠. 계약 완판 됐는데 그 가격이 84 기준 6억 중반이었나요? 이렇게 우리 6억 이제 중반. 액면상 네. 가격 액면상 가격으로는 6억 왜냐- 중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가격은 한 7억? 그렇죠. 네, 후분양이랑 옵션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내륙의 신축 아파트 7억 선이 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시세를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신축 새 아파트 34평짜리는 한 6억대 중반에서 7억은 소화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런 근거로 우리가 거센자가 다음에 낙찰될 때 앞에 입자를 찍을 거야 생각이 되나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수요자들도 조금은 이런 스탠스가 좀 변했다.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하락하면은 무조건 무서워하는 게 컸는데 이거 신축에 6억대 후반 근데 3년 4년 뒤다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래도 3, 4년 뒤면 혹시나 이게 계속 올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봐왔던 게 있으니 그리고 들었던 게 있으니 3, 4년 뒤면은 또 이 시장이 바뀌고 하면은 이제 요런 거에 이제 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지.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그렇죠.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 지인들 많이 오면 이제 양정 케이스를 보고 내년 상반기 중반기에는 대연 상구역이 분양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반 분양은 단지도 세고 요 양정 또 완판이 됐고 대연 3은 좀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옮겨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는 무주택자 오시고 집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대연 3 청약 한번 노려봐라 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청약을 노려보셔도 좋은데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금매 나쁘진 않아 보여요. 뭐 나도. 조금은 조정 해제된 한 9월, 10월 초보다 한 1, 2천이라도 조금 낮은 금액대의 물건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조정 해제 이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살짝 하락되는 분위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빠지는 거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고의 금매가 하나 나왔었잖아. 우리 사고 싶었던 거. 뭐 말씀? 이제 알겠. 내 말 안 해도 네. 알겠지. 우리 금매물 계속 이제 네, 저도 여력이 되면 사고 싶었어요. 어디죠? 그 같은 생각이지. 네. 궁금해. 해운대 우상구역. 진짜 좋은 매물이야. 네. 금매, 네. 진짜 금매, 사고 싶은 금매. 이치가 너무 좋아. 네. 작년 기준이었으면 아마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불렀던 게 지금 8억 5천 나와 있죠. 그리고 은행 가격 넣으니까 9억이 넘어가. 탑감보다 낮은 탑감보다 낮은데 위치가 앞에 주차장 있고 4차선인가 도로가 있고 전면 좋고 일부 상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운정사 그 가는 입구에 있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너무너무 물건이 좋아서 무주택자 있고 길게 보면 너무 좋겠다 괜찮은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지? 근데 우리께 안 팔리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께 안 팔리는 거야. 결론은 저희도 안 팔려서 갈아타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이제 우산 같은 경우에는 특가 설비죠. 특가 설비.
그리고 조합원들은 다 대형 평수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무주택자면 생애 최초로 했으면 80% 대출이 나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혼자서 머리를 많이 썼죠. 약간 3점 몇 프로 되고. 근데 결국 우리 명의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명의를 쓰면 안 되고 이제는. 팔려야지 쓸 수 있고 네. DSR이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나와도 다 살 수 없죠 우리가. 맞아요. 많이 아쉽긴 한데 좋은 매물이었어요. 우삼 아직 매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안 됐을 얘기하고요. 거예요. 그 우삼 같은 경우 따로 그 댓글이나 아니면 장 소장님한테 조 소장님한테 연락 주세요. 개인 연락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야기 드릴게요.